예, 금강변 마을에서 사용된 어구, 물고기 잡이에 사용된 기구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에서 통발이 지금 앞에 보면은 5점이 있는데요. 이런 통발이 사용되기 시작한 거는 193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됐고, 이게 공장에서 생산되기 이전에는 굉장히 귀했어요. 이것도 떴거든요. 예, 그 전에, 그러면 그물형 통발이 들어오기 전에 공주의 전통 통발은 이겁니다. 짜리나무나 물아가시아 나무 같은 걸로 사용을 했고요. 입구를 보면은 고기가 들어가면 쉽게 못 나오게 하는 전통 통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통발은 어부들이 사용하던 통발입니다. 이걸 작게 만들어 짜리로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큰 물고기 잡지는 못하니까요. 근데 이런 것을 공주 쪽의 어부들이 몇 개 정도를 사용했느냐면, 작게 사용하는 사람은 2,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5, 6개 수준밖에는 못했어요. 근데 여기에 넣는 것이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미끼를 넣습니다. 닭의 내장이나 물고기를 사다 먹었을 때 머리나 이런 것들을 넣으면은 가물치 종류나 메기나 뭐 동자개라든지 물고기 좋은 것들이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잡아서 파는데 사용했던 통발입니다. 이 구멍의 크기가 한 20cm 돼요. 고기가 나갈 것 같다, 이런 때 못 나가게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물망 같은 것을 안에다 다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대나무를 살짝 발을 쳐서 내리기도 하는데, 이 상태로도 실제 사용해 보면 거의 나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합니다. 이 5개는 실제 공주에서 14살에 시작해서 지금 92살인 현재까지도 물고기를 조금씩 잡고 있는 옛날 어부가 사용하시던 직접적인 겁니다. 통발의 크기가 작다고 오래된 건 아니고요. 통발이 어떤 것이 오래된 거냐면, 이런 형태로 철자를 사용해서 그냥 이렇게 물고기를 뽑을 때 이렇게 뽑는 형태들입니다. 이거는 아주 오래된 통발이죠. 그리고 보관할 때도 이렇게 묶어뒀다가 넣는데 이 안에다가 미끼를 넣어서 던져 놓는 거고요. 이걸 보면은 지퍼가 달려 있습니다. 이건 오래되지 않은 겁니다. 1980년대 이후에 나온 통발들이 지퍼를 달았는데, 지퍼를 열으면 고기를 쉽게 꺼내죠. 물론 이것도 접히기는 하는데요. 접히기는 하지만 물고기를 꺼내는데 지퍼가 달린 것들은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작아도 지퍼가 달렸죠. 이거는 강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물고 같은 좁은 길, 작은 길에 미꾸라지 많은 데에서 미꾸라지를 잡기 위해서 특화된 통발입니다. 통발 중에는, 통발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양쪽으로 고기가 들어가는 양쪽 입구 중에 하나를 아예 막아서 하나만 사용하게 됐어요. 막으면 물고기를 꺼낼 때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물이 얽히지를 이렇게 얽히는 부분이 없어서. 근데 이게 그냥 있으면 꺼내는 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쪽을 막아서 쓰기도 했던 통발입니다. 통발은 지금 현재로 어로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사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통발을 전체로 사용해서 시의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요 그물의 이름은 삼태미 그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삼태미처럼 생겼는데 지금은 이게 그물망이죠. 그물망인데 옛날에 그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겁니다. 쌀이나무 발이요. 이 발로 똑같이 3면을 해서 만들었죠. 근데 이 길이가 짧을 때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짧게 쓰는 것은 여름에 장 맞았을 때 작은 돌 같은 데 대고 고기를 잡는 데 쓰는 거고요. 근데 그것보다 이것의 용도는 겨울 물고기 잡이용입니다. 금강에서도 이걸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대나무를 5내 6m짜리 대나무를 달아요. 그래서 강 둔벙에서 월동을 하고 있는 겨울 물고기를 잡을 때에 안에 던져 넣어서 긁어 잡아 다녔어요.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보았을 만큼 이게 보편적인 거고요. 저 어렸을 때 사용한 할아버지가 쓰던 것도 이런 걸로 만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걸 못 만들었는데
이 산발이 그물은 여러 형태로 남아 있는데요. 지금 마지막 작품은 우성면 죽당리에 서씨 어부의 후손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하나를 갖고 있고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산발이 그물입니다. 이거는 어레미가 나오기 전에 일반 가정용 어구로 보면 됩니다. 이것이 이름이 뜰그물입니다. 이 뜰그물은 5월 달에 숭어를 잡는 강발을 쳤을 때 그 강발 안에 갇힌 고기를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후려서 뜬다고 해서 이걸 뜰그물이라고 그랬는데 손그물이라고도 불렀지만 뜰그물이 일반적인 얘기고요. 지금 이거는 형태만 그 모양으로 재현한 겁니다. 지금 이거 뭐 여기 타일을 써서 이거 고정한 거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옛날에 그럼 이걸 어떻게 묶었느냐면 이것이 명주실 노끈입니다. 이것이 꼬아진 지 12년 된 건데 지금 현재로도 이거는 잘 안 끊어집니다. 매우 질깁니다. 이걸로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인데요. 이런 그물을 만들 때 이것을 뜨는 것도 이걸로 하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그 통발, 그것도 이걸로 뜨는 겁니다. 이것이 굵으면 틈이 이 넓게가 넓게 벌어져서 작은 고기는 다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미꾸리 같은 것까지 잡으려면 이 정도 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명주실을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도 그렇고 통발도 그렇고 이 명주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명주실은 거래가 됐습니다. 장에서 거래가 되는데 이것을 꼬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근으로 달아서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 공주에서 이 명주실 노끈을 옛날 형태로 꼴 수 있는 분이 우성면 상서리에 한 분이 살아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용, 개인용 어구로 가장 많이 썼던 것이 손그물이죠. 공주 사람들은 그걸 맞드레라고 하는데요. 이 맞드레는 크기가 요거보다 작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나눠서 잡는 큰 것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생산도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썼고요. 요것은 저런 그물들을 한꺼번에 없앤 거예요. 이게 나오고 나서는 저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맞드레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손그물입니다. 금강유역에서 사용한 작살입니다. 공주의 작살은요, 원래 5종류인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옛날 걸로 확보한 건 3가지입니다. 요 3가지는 우성면 죽당리 서교원이라는 분, 지금 산발이 삼태미 그물을 갖고 있다는 분이 아버지죠. 그분이 저희에게 기증을 해 주셨는데, 여기 있는 것을 먼저 소개시켜드리면 이것이 가장 많이 썼던, 가장 잘 만들어진 산발이 작살입니다. 이건 고기가 찍히면 빠지지 않게 미늘이 달려 있고요. 이렇게 위에서 찍는 거죠. 여름에는 어떤 것을 찍냐면 가물치 같은 큰 고기가 많이 있는데 손으로 잡기 힘든 데를 가서 무조건 찍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찍히면 고기가 푸석거리니까 그걸 드러내는 방식이죠. 겨울에 이걸로 잡을 때는 어떻게 잡느냐면 금강물이 얼어요. 얼으면 물이 맑을 때라서 얼음 밑에 큰 고기가 노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얼음을 도끼로 깨고 그리고 위에서 찍어내는 거예요. 처음에 이 얘기를 체력 현장에서 들을 때는 우리가 얼음을 도끼로 깨는 동안에 밑에 있는 고기가 다 도망갈 거 아니냐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 시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안 도망가요. 추우니까. 그래서 도끼로 깨고 찍어서 잡는데, 요거는 반대죠. 물을 얼음이 얼지 않은데 그런 데에서 조금 깊은 데 가서 큰 고기를 눌렀다가 찍어내는 방법으로 잡았어요. 그리고요, 요 작살이 굉장히 귀한 작살입니다. 공주, 이남, 장안까지 금강유역의 모든 마을에서 사용했는데, 이것은 후리작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후리작살은 월동하는 장어를 잡는 데 특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뻘밭 같은 데서 긁어서 잡거든요. 긁어서 잡는데 요건 2가지입니다. 요 자체는 똑같은데 하나는 길이를 5 내지 6m를 길게 해서 배 위에서 긁어서 잡을 수도 있게 만들어줬었어요. 그 후리작살은 지금 공주에 딱 2점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이게 하나고요. 요것은 손 후리작살이라고 부르고요.
장대가 기른 것은 그냥 후리작살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호크처럼 생겼죠. 이게 작살입니다. 이것도 서기원 씨가 직접 쓰던 건데 배 위에서 지나가는 고기를 찍는다고 보면 됩니다. 여름에 빠른 고기, 봄, 여름, 가을까지는 거의 이걸 사용하지 못하고요. 겨울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외에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외발이 작살이에요. 진짜 작살질 잘하는 사람들은 요 날을 하나만 갖고 있는 작살을 썼어요. 그게 외발이 작살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다발 작살이 있는데, 채로 날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대강 찍히면 어디라도 찍히는 거죠. 이런 것은 좀 작살질 잘 못하는 사람들은 다발 작살이라고 해서 이렇게 묶었던 작살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에서 사용한 작살은 외발이 작살, 다발 작살, 산발이 작살이 하고, 이건 나중에 호크 작살이라고 했어요. 서양에서 호크 문화가 들어오면서. 근데 이것도 산발이 작살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뱀장어 잡는 후리 작살, 그런 정도 5가지를 사용했습니다. 강발입니다. 이거는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서서 독사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발처럼 물고기가 들어가면 못 나오게 하는 형태가 있고요. 때가 많이 움직이는 5월 달에 치는 강발은 요 정도입니다. 근데 보세요. 칸이 넓어서 웬만한 고기는 다 빠지겠죠. 머리 크고 고기 큰 거, 대표적인 공어가 숭어입니다. 숭어를 잡을 때는 이 정도 넓이로 해서 치는데, 높이는요 이것보다 훨씬 높아야 됩니다. 보통 180에서 2m 정도로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숭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잘 뛰어요. 그래서 물에서 한자 이하의 높이로 나오면 뛰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요 놈을 이렇게 쳐놓고 고기가 이 안에 들어오면 이걸 막아서 하는 건데, 발이고요. 강발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동영상으로 설치하는 것은 별도로 나오니까 요 정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고추대라고 하는 걸로 만드는 거고요. 옛날 모습을 하기 위한 건데, 숭어 때는 이렇게 요 정도 넓이면 됩니다. 이렇게 넓어도 되는데, 완전히 통발형으로 만들어서 고기가 못 나가게 하는 강발은 이거보다 좀 더 촘촘히 합니다. 이건 지금 깨워서 만들었는데 옛날은 엮거든요. 엮는 것은 이것이 2줄로 못 엮고요. 3줄로 엮어서 빠지지 않게 하고요. 그렇게 했던 겁니다. 강발은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이걸 설치하는데 원래 힘이 들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했고요. 마을의 장정들이 모두 같이 나와서 강발을 설치하고 고기를 잡으면, 한 번 설치하면 장 맞아서 떠내려가기 전까지는 그냥 두고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잡는 것은 팔리는 고기는 다 팔고 나머지는 동네 사람들이 나누어서 똑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어떤 동네에서는 뭐 마을 단위로 한 대표적인 동네가 어천여하고 검상동이거든요. 그런 동네들은 강발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죽당리하고 검상리 같은 경우는 강발 치는 장소 때문에 늘 싸웠어요. 왜냐면 죽당리가 아래쪽에서 쳐놓으면 위에 쪽에서 검상동이 쳐버리면 바로 치면은 아래로 안 들어가니까, 그걸 갖고 마을 간의 싸움도 있었을 만큼 성행했던 건데요. 마지막에 된 것은 1980년대 초반쯤인 것 같아요. 90년대에 들어서서 금강 하구뜨기 막히면서는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이 강발은 냇물에 치는 형태로도 많이 사용했는데요. 좁은 냇물은 개인들이 했고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물이 보편화되기 이전에 공주 금강에서 가장 집단적으로 가장 크게 고기를 많이 잡던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강발치기는 가을형 하고요, 봄의 형태가 다릅니다. 봄에는 숭어가 올라올 때 올라왔던 숭어를 가두어 잡는 방법이라서 U자형으로 치고 위에 막을 짓고요, 숭어가 내려온 때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있다가 아래쪽에서 막는 또 하나의 강발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막사 안에 들어있다가 위에서 노라고 소리를 지르면 나와서 가로막는 거예요. 가로막아서 그걸 점점 아래로 좁힙니다. 일정하게 좁혀놓고 나면 그것을 먼저 가리도 좋고 뜰그물도 좋고 이런 것들로 개인옥으로 그걸 잡아내는 형태였어요. 근데 5월 달에 하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끓이 그물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강발로 막질 않고 끄리 그물로 막고 아래로 훑어내 버리는 거죠. 한 번에 잡아내서 그거는 뜰 그물을 쓰지 않는 건데요. 숭어가 금강 하구뚝이 막히고서 올라오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5월 달에 하는 것을 지금 9월 하순에 하기 때문에 고기는 많이 안 잡힐 건데, 여기는 정안천이라는 냇물입니다. 그런데 5월 달 갈수기에 금강은요, 사실상 요 2배 정도 되는 강폭은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그런 자리에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강발을 칠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아래운 마을에서 이 강발을 치는 것 같고 아주 심하게 다툰 경우도 있습니다. 죽당리하고 검상동은요, 강발만 쳤다 하면 멱살잡이 난다 하는 소리가 들렸고요. 고기를 가둬놓으면 몰래 잡아가서 도깨비가 꺼내갔다고 거짓말을 시키는 문화도 있어서 금강의 모든 마을에는 도깨비 전설이 내려옵니다. 강발의 2가지 중에 하나, 함정형 강발.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강발이라고 말하는데 자기 동네에서 치죠. 근데 이걸 구분하는 동네는 통발 강발이라고도 해요. 마을에서 쓰는 말은. 근데 그 말도 알아들을 사람이 지금은 없는 형태고요. 이건 뭐냐면 강발로 큰 통발을 놓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기가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설치해놓고 아침마다 가서 잡아오는 거예요. 그런 형태인데, 강발 중에서 통발형 강발은 저 아래쪽에서 오늘 설치를 하고 27일에 고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발의 혓바닥이래요. 혓바닥. 근데 이게 뭐냐면 고기가 들어오면 얼른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여기로는 고기가 이리 내려와서 이것 때문에 이게 들어오는데 여기 들어오면 쉽게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장관이 와, 이거. 강을요 거의 가로질러 놓습니다. 물잔에. 그리고 고기가 들어가면 못 나오고 함정으로 또 하나를 쳐요. 그래서 고기가 들어오면 못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이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설치해 놓고 설이 내릴 때까지. 왜 그러냐면 큰 고기들은요 강에 가서 월동을 해요. 강에 가서 월동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할 때 강의 일정 포구까지는 흙 같은 걸로 쌓아갖고 줄이고 거리를 그 나머지 물기를 이렇게 내갖고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 걸로 알고. 여기는 흙을 안 하고요. 예. 물고기가 빨리 들어가도록 예. 고기 함정으로 들어가는 데를 파는 정도로 하고 그냥 설치합니다. 물고기가 많이 내려가는 쪽은 조금 땅을 파서 파내면 그쪽으로 고기가 몰리게. 쏠리는 거죠. 예, 그 정도. 예, 거기에서 잡히는 물고기들은 대체로 그건 많이 좋은 고기도 잡히고요. 예, 장어. 장어, 예, 그리고 좋은 고기는 잉어 많이 잡히고요. 잉어. 예. 강발이 예. 굉장히 성겨요. 작은 고기는 나빠지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예, 한자 이상의 잉어, 예, 뭐 아주 굵은 대방 장어가 잡히는 거지. 예, 이렇게 가는 장어는 다 빠지는 거죠. 예. V자형으로 이렇게 치게 되면 예. 그래놓고 이쪽에 좀 파갖고 이 V자형 끄트머리 쪽은 저 원형으로 다시 흙을 파내고. 파내고. 예, 그래서 그쪽에 하고 다시 못 나간다라고 하는 건 이쪽에서. 그거는요. 예, 물살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쳐놓고 뜨기 이렇잖아요. 예, 그러면 고기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예. 강물을 거슬러 못 올라가요. 통발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저 습성하고 똑같네요. 예. 저쪽으로 나가게 되면 분명히 넓어갖고 다시 더 들어갈. 나갈 수 있는데 고기를 못 참게 하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는 또 V장 쪽 이렇게 낮은데 예. 거기를 뭐라고 그래요? 고기 함정이에요, 그게. 함정이라고 예, 해요? 예. 예. 자, 이상입니다. 네, 공주에서 기업형 물고기 잡이, 사람들이 활동하게 만든 그물이 이겁니다. 이거는요, 끄리 그물이라고 불리우는데, 지금 요거는 높이가 약 1m 50 정도죠. 근데 그때 당시로 끄리 그물을 쳤던 사람들은 2m가 넘는 걸 썼어요. 그리고 요건 지금 길이 폭이 30m 짜리인데, 옛날에는 강종사들은 50m 짜리를 이어서 썼어요. 그래서 3개 내지 4개를 이으니까 150 내지 200m를 배가 끌고 원형으로 둘러치고 잡아당겨서 하는 거죠. 이거는 당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당기면 이 그물 아래추가 들려서 고기가 나가고 그물 위에 부표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당기는 게 중요하고요.
배로 강종사들이 활동했던 때 썼던 그물, 그것이 끄리 그물입니다. 끄리 그물이라는 것이 보급된 건 정확하진 않은데요, 1930년대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크게 그물을 끌어서 내는 고기인데요, 이거대로 마을 단위가 하던 물고기 잡이가 직업적인 어부를 출연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강조사라고 하는데요, 강조사들은 선주 1명, 배가 2척, 그리고 대부분 장정들 7, 그래서 8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물고기 잡이를 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 팔아먹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공주의 2개 마을에 있었습니다. 공주시 우성면 죽당리라는 마을에 있었고, 석장리 박물관으로 유명한 석장리에 한 팀이 있었어요. 죽당리에는 여러 마을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7개나 있었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끄리 그물이라는 그물을 150 내지 200m의 대형 그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고기가 많을 때 가서 원으로 둘러치고 그걸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 한 사람은 배를 가지고 그물이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대를 들고 다녔고요. 그리고 나머지 3명씩 그물을 끄집어내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보통 3군데 내지 5군데를 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내려가는 것은 장항 앞에 금강 어국 어디까지나 해서부터 금산까지도 올라갔다고 그래요. 이렇게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고, 배는 당연히 스크루가 달린 발동기 배를 썼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하다가 1970년대에 석장리 팀이 겨울에 고기를 잡으면 안 되는데 얼음이 쳐든 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8명이 몰살을 당하는 사고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고 이후로 모두 없어졌고요. 지금 현재로는 끄리 그물질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걸 다 할 수 없고요. 200m짜리를 못하고 50m짜리 한 번, 30m짜리 한 번, 2번을 하겠습니다. 끄리 그물질은 그물을 둘러치고 당겨서 잡아내는 방법입니다. 불어서 그대로 밀어요. 완전히 개판. 이거봐라고 한 건 아닌데. 저 깊은 데가 문제네. 너무 깊어서 저쪽으로 끌고 다시 올라가요. 네? 얕으면 저쪽으로 그냥 이걸로. 예, 금강에 사용된 그물 종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게 그 흔한 투망이죠. 이건 기계 같은 대형 투망인데, 이 대형 투망에 투망이 들어온 연대도 정확하진 않은데요, 1920년대 들어온 것 같고 1930년대에 어천리와 죽당리 같은 데는 이걸 짜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미 그 전에도 사용된 건지에 대한 확인을 못한 건데요, 투망만큼 물고기 잡이 변화에 크게 기여한 건 없습니다. 이거는 던져서 원형이 된 안에 고기를 다 끌어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락성이 아주 좋아요. 뭐 계절도 안 타고요. 겨울에는 둔벙이를 치면 나오고 계절에 따라서 맞춰서 치는 형태죠. 추가 지금 이거는요, 고리추라고 해서 지금 현대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고리추가 나온 건 2000년도 이후입니다. 그 이전에는 나무로 된 추를 썼고요. 그 투망이 금강변에 언제 들어왔는지는 제 추측으로는 1920년대 들어온 것 같고요. 30년대는 이미 짜기 시작하죠. 그건 간단합니다. 작은 놈, 큰 놈, 중형이 있는데 그물을 던져서 원형에 갇힌 고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오늘 해보겠습니다. 이 칼이라는 것이 현대적인 물고기잡이 도구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개인용 물고기잡이 기구로는 가장 보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는 어촌 마을은 한 집에 한두 개는 분명히 있는 고기였어요. 간단합니다. 이걸 찍어서 안에 들어간 고기를 손으로 잡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효과적인 데는 어디 있냐면, 방죽이 많았거든요. 제방이 적을 때는 바닥이 뻘밭인 연못이죠. 뻘밭인 방죽이 있었는데, 그런 곳에는 가물치 메기가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잉어도 큰 놈이 살고. 근데 그걸 가물치가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메기도 들어가서 투망을 쳐도 안 잡히고 할 때에 이름으로 찍어서 도망 못 가게 눌러놓고 잡아내면
아주 효과적으로 많이 썼어요. 이건 외국에도 있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가장 보편적인 겁니다. 이거는요 일반인용입니다. 일반인들요. 그런데 그 강바를 쳐놓고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좁은 데로 몰아넣어서도 고기는 뻘밭을 숨지를 않죠. 모래밭이니까. 그래 이렇게 넓은 걸 씁니다. 요거는 아래 밑의 길이가 되게 두 자예요. 이게 60cm에 60cm. 요 입구가 지금 이건 너무 큰데요. 요게 30cm 이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옛날 거는 들고 다니기 편안하게 말아서 해놨었는데 요것이 가리 형태고 이 형태는 넓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는 걸 앞에다 찍어서 잡아내는 형태입니다. 이 큰 가리를 쓴 동네는 많지 않아요. 어천리하고 대항리 정도고 다 작은 가리를 썼습니다. 물고기가 뻘 흙 속에 숨어 사는 종류의 물고기들을 대부분 잡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붕어나 잉어 같은 거는 잡지 못하고. 아니 붕어와 잉어도요. 예. 이런 거예요. 가뭄이 들어서 예. 물이 줄어들잖아요. 예. 그럼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도 잡고 예. 메기와 가물치는 기본적으로 흙 속을 다녀요. 예. 그래서 투망을 쳐도 안 잡히고 예. 발을 쳐도 잘 안 잡혀요. 예. 그래서 그걸 잡는 데는 최고입니다. 그런데 메기하고 가물치가 약용으로 팔리는 고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잡으면 돈이 됐거든요. 적게 잡아도 돈이 되는 고기, 그건 조선주에도 같았고요. 예. 그래서 그걸 잡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걸 많이 했습니다. 가리질을 할 때 그러니까 살포시 놓는 게 아니라 꽉 누르죠. 꽉 해서 저 뻘 흙에 박힐 정도로. 네. 예. 그렇게 그래야 했죠. 놀래서 튀어나오기도 하고. 잡아보면 고기가 놀래갖고요. 예. 후닥닥닥 하는 것이 예. 아주 작은 고기가 들어가도 알아요. 예. 큰 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여기가 가리질 할 데가 없어. 가리질은 저기 어촌 죽당 이런 데는 못 잡아요. 왜 그러냐면 바닥이 모래야 지금. 와이시오 그럼 노가다 이시오 그래가지고. 이거 누가 처음에 기획하신 거예요? 기획은 내가 했어요. 이거 왜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 잡이에 대한 것이 공주 금강에 어업허가를 완전히 안 내주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문화가 완전히 없어졌죠. 그래서 그걸 좀 해방 후에 찾아진 모든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지금쯤이라도 영상이나 사진을 확보하지 않으면 앞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서 시작했습니다. 이거 하면서 그냥 들었던 생각. 물고기를 많이는 못 잡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못 잡을 줄은 몰랐어요. 그게 제일 재밌었고, 그 대신 영상 자료나 사진 자료를 한 거, 그리고 옛날 도구를 어쨌든 개념적으로라도 재현한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힘은 들었고 그래도 할 일이라서 했습니다. 충청남도의 전통업이라는 것 자체를 재현한다는 것 자체에서 가장 큰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 그리고 저희 할아버님들이 예전에 금강에서 잡았던 고기잡이들, 그리고 이번 일을 하면서 명절날 가갖고 어르신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어떤 식으로 고기 잡았나. 종종 몇 가지는 이제 재현을 못한 게 있는데, 뭐 나수로 가가지고 이제 고기 이제 예, 하고 톱으로 가가지고 이제 잡았다는 얘기들, 그리고 겨울에 고기 잡았던 그러니까 겨울 고기잡이를 저희가 아직 못 해봤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그래도 이제 젊은 친구들에게 이제 다 잊혀져 가는 저희 전통 이제 고기잡이 문화 자체를 어떤 식으로든 지금 형태에서 책으로 남아서 아니면은 이걸 유튜브로 옮기던 해서 전통 고기잡이를 알려줄 수 있다는 거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게 가장 큰 보람이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겨울에 또 하자고 하신 거. 겨울에 또 하자고 하면은 해야죠. 그러니까 그때는 가고 미꾸라지 잡고 가재 잡고 개구리 잡으러 가야죠. 저는 잡지 마세요. 진짜 많은 일을 하셨으니까. 많은 일을 했어도 그래도 아 이거 들고 잠깐만. 좋았던 거는 이제 여기 선생님하고 여기 임장무 선생하고 준비해서 이제 마무리가 잘 됐고, 이제 잡는 것도 못 잡았지만 그래도 보람은 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힘들었던 일은 이제 솔직하게 힘들었던 거 사실 없어요. 그냥 저는 그냥 평소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왔었고, 그렇죠. 고기가 안 잡혔다는 게 좀 많이 아쉽죠. 여기까지 하시죠. 편집 많이 해야겠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서부터 물고기 잡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뭐 별걸 다 해봤어요. 뭐 맞고 품어서 잡는 거. 공주 의당면에 사는데 제가 움직였던 데는 탄천 견동까지 내려갔었고, 강남으로는, 강 건너로는 우성 죽당까지 갔었거든요. 그걸 오토바이 타고도 다니고 뭐 걸어도 다니고 뭐 자동차 그 자가용 생기고 나서도 다니고 그랬는데, 고기 잡이를 한 평생에 이번 고기 잡이가 최고 좋게 잡았다는 것이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그 물고기 잡이가 오락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재미있다는 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조금씩이라도 해보세요. 운동도 많이 되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데? 전통 물고기 잡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많이 없어지는 그 얘기 말고 그냥 이제 인사. 인사? 저희가 아직 못 해본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지금은 이제 봄에서 가을까지의 어떻게 물고기 잡는 과정을 조금 보여드렸던 거고, 조금 더 있다가 겨울에 손가락 호호 불면서 겨울 물고기 잡이도 한번 제 2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고기를 지금 여러 행위를 해보니까 주변 낚시분들이 너무나 이제 그 가실 때 한 번씩 쓰레기는 챙겨 가신다는 거, 그걸 꼭 해주시면 이 환경 문제도 좋아지고 하니까 더들 해주고, 뭐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아주 좋아서 마지막이 끝나도 되잖아. 박수 한번 빡 쳐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